이런 거. 매주 화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연결해서 소비자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의 우상균 지원장님 만나보도록 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비자 정보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도체 부족 문제로 차량의 생산 및 인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차량이 급히 필요한 분들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특히 승용자동차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승용자동차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되는 접수 건수, 주요 처리 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되는 승용자동차 관련 사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용자동차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되는 접수 건수는 1년에 한 500건에서 800건 정도 접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연도마다 차이가 좀 큰데요. 최근 들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17년 828건, 2018년 624건, 2019년 5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전년 대비 건수가 좀 줄어 네. 50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차종별로 본다면은 이제 중형 승용차가 60.2% 가장 많았고, 대형 승용 자동차가 33.2%, 소형 승용차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및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이 64%로 가장 많았고, 품질 AS 관련이 23.1%, 부당행위가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용 자동차의 계약 관련 피해는 차량 인도 전 계약 해제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품질 및 AS 피해는 품질 보증 기간 이내 잦은 고장 또는 동일 하자에 대한 수리 교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네. 특히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고가의 제품이고, 그래서 교환 환급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피해 구제 사례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예, A씨는 차량을 구매하였고 1개월도 운행하지 않아서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지는 제동 불량으로 인해 2회 점검 및 정비를 받았으나 동일 하자가 3회째 발생되어 소비자는 제조사의 동일 하자 3회 발생에 따른 구매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네,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일단 제동장치 관련 브레이크 호스 및 파이프, 브레이크 압력 센서, 부스트 등 관련 부품의 하자가 소비자 분쟁 기준상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일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3회 수리를 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서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였을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필수 재비용을 포함한 구입과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건 차량의 제동 장치는 주행 시 제동용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차량의 계약 목적하고 부합된다고 보았고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보상 기준에 의거해가지고 이 사건 차량의 계약 해제 요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제작사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구매 대금을 환급토록 권고하였고,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여 취등록세를 포함한 구매 대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량을 받고 1년 안에 동일 하자에 대해서 3번을 이제 수리를 했는데 또 재발을 했을 때, 그리고 예. 중대 결함이 발생을 한 경우에 2회 수리를 했지만 또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구입과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교환 또는 구입과 환급을 네. 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안전하고도 관련이 많은 부분이라서 특히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어떤 하자 이런 거는 상당히 중대한 결함으로 그렇겠죠. 봐가지고 네. 교환을 환불토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 구제 사례 하나 더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B씨 같은 경우는 차량을 구매해서 운행하던 중 한 1개월 정도 경과하자 엔진 시동 버튼을 껐는데도 시동이 꺼지지 않아서 제작사에 통해서 수리를 받았으나 동일 증상이 3회 발생해서 사업자에게 교환을 요구하였는데 거부해가지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시동 꺼진 불가 차량, 그러니까 시동이 안 꺼지는 차량에 대해 소비자 분쟁 해결에 따른 하자 인정 여부인데, 이 건 차량의 시동 꺼진 불가 관련 메인 릴레이,
시동 스위치, 온보드 서플라이의 컨트롤 유닛 등 확인 결과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한 시동성과 무관하였고 이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조건은 하자 발생 4회인 바 이 사건 차량은 수리보수가 적정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해서 수리 권고하라고 이렇게 합의 권고를 하니까 네. 시동 불가 증상 관련 온보드 서플라이 컨트롤 유닛 수리 및 이 건의 차량의 품질 보증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습니다. 네. 승용 자동차 구입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신차를 구입하는 거니까요. 신차 구입 시에는 외관, 이제 판금 및 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한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각종 버튼류가 잘 작동하는지 이런 거를 좀 보시고 실내도 좀 보셔야 되고요. 도어나 트렁크, 엔진, 그러니까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동이나 소음이 있는지, 공회전 시 엔진 회전수가 그냥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지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되고, 네. 임시 운행 허가서나 세금 계산서, 생산 일자 등을 확인하고 시운전 후 한 다음에 인수증에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수하실 때 좀 많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취급 설명서는 차량의 주요 장치 및 기능에 대한 설명부터 일상적인 차량 유지 관리라고 하면은 엔진 시동법, 확정 계기 및 스위치 사용법, 점검 요령, 비상시 응급조치, 소모품의 교환주의 관리 요령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꼭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취급 설명서 안 읽어보시고 운전하시는 분 많으시는데 한 번씩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네네. 차량의 결함이나 하자 등을 이유로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 시 정비 이력을 입증하지 못해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자로부터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를 꼭 받아서 보관하시는 습관이 필요하시겠고요. 그다음에 차량의 경고등이 점등비었다 전멸되는 간헐적인 증상이나 고장 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진단기를 통해서도 고장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네네. 반드시 제작사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정밀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구입 시 주의사항은 알아봤고요. 자, 구입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단 사업자한테 소비자의 피해 내용을 통보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통한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여 보시고, 이게 원만히 해결이 안 될 때는 국번 없이 137 소비자 상담센터로 문의하셔가지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우지 사건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우상균 지원장님이었습니다.